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야기하는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CPU에 여러분이 바로 이용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중앙에 칩으로 들어가면 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뭡니까? 바로 CPU다 이렇게 하죠. 그 CPU란 말은 뭡니까? Central Processing Unit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컴퓨터 내부에 그 메모리하고 여러 가지 칩이 있죠. 그죠? 거기 있는 CPU를 바로 CPU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PU를 밖에 내면은 하나의 칩이 되겠죠. 그 칩은 또 뭐라고 하냐?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들을 컴퓨터 내부의 마더보드에 칩으로 사용하면은 바로 거기 바로 뭡니까? Central Process Unit입니다. 정확하게 영어로 하면은 Central Processing Unit다. 그래서 CPU 해가지고 바로 중앙 처리 장치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마이크로 컴퓨터하고는 개념이 다른 이야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마이크로 컴퓨터 속에 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칩이 그 속에 들어앉아 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칩 이름이 뭐냐? 마이크로 프로세서인데 컴퓨터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라 하느냐? CPU라 한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컴퓨터 소재의 변천 과정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한번 정리해 봤을 겁니다. 1세대 진공관, 2세대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3세대 직접 회로 IC, 4세대 고밀도 집적 회로 LSI, 5세대 초고밀도 집적 회로 VLSI 이렇게 이제 발전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좀 읽어보실 거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컴퓨터의 장치를 보시면은 마이크로 컴퓨터는 중앙 처리 장치, 입출력 장치, 기억 장치 이렇게 크게 이제 세 종류로 이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죠. 컴퓨터는 중앙 처리 장치, 입출력 장치, 기억 장치 이렇게 이제 구분된다. 그러면 CPU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또 하나의 칩이죠. 그 속에는 연산 장치도 있고요. 제어 장치도 있고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레지스터는 또 뭐냐? 일시적인 기억 장치를 생각하면 돼요. 일시적으로 이제 기억하는 그런 거를 레지스터를 한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입출력 장치는 필요한 정보를 이제 입출력한다 하는 건 여러분 다 알고요. 입력 장치는 십진수, 기호, 문자 이런 걸 뭡니까? 바로 이진 코드로 변환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컴퓨터는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는 뭡니까? 0과 1만 알아듣지 딴 걸 모릅니다. 그래서 십진수, 기호, 문자를 뭡니까? 전부 다 0과 1, 이진 코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가 뭐가 있느냐? 읽는 것들은 전부 다 입력이라 그랬죠. 그 R 들어가면 전부 입력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출력은 뭡니까? 컴퓨터의 이진 코드 출력을 이번에는 또 알아들어야 되니까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되나 하면 어떻게 되니까 십진수 바꿔야 되겠죠. 또 문자로 변환해야 되겠죠. 여러분한테 뭐 0, 1 하면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건 숫자로 얘기하면 알겠죠. 문자로 얘기하면 알겠죠.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인 프린터 뭐 이런 것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산장치는 바로 뭡니까? 알스메틱 로직 유닛이라고 했죠. 산술 논리 장치 그런 의미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산술 장치도 있고 논리 장치도 있고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덧셈과 뺄셈을 행하는 산술 및 and, or와 not와 같은 논리 연산 뭐 이런 걸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는 CPU, 입출력 장치, 기억 장치 간의 데이터와 제어 신호를 교환하고 기계어 명령을 제어하고 해석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제어 장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억 장치는 롬, 램, 자기 코어 소자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장치는 뭡니까? 바로 램하고 롬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 또 램은 D램과 SRAM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D램은 다이나믹 램, SRAM은 스태틱 램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D램은 이제 콘덴서하고 트랜지스터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콘덴서가 이제 충전된 후에 이제 방전되는데 일정한 시간마다 재생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재료가 필요하다 하는 말. 이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롬이라고 하는 말은요, 마스크 롬도 있고, 그 다음에 P롬, 프로그래머블 롬이고, 이레저블 P롬이고, 이 일렉트리컬리 이레저블 P롬을 있다 하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억장치의 접근을 각각의 모듈에 번갈아 가면서 행하는 인터리빙은 전송 시간을 이제 고속을 한다 하는 의미를 아시고, 이것의 특징은 다수의 모듈에 프로그램을 분산시켜서 이제 기억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 주변 장치는 보조 기억 장치, 프린터, 모니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 기억 장치는 뭡니까? 바로 FDD,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버,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이런 게 있죠. 이런 그런 데이터를 반영구적으로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정리해 보면은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이제 딱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은 바로 CPU가 있다 그랬죠. CPU. 그럼 입력 장치도 있고 출력 장치도 있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CPU 내부는 또 뭐가 있느냐? 제어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 기억 장치가 있고 연산 장치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호를 보시면은 빨갛게 표시한 거는 뭡니까? 바로 제어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에서 입력 장치로도 가고 출력 장치로도 가고 연산 장치로 가죠. 그죠? 이게 바로 제어 신호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주 기억 장치하고 뭡니까? 연산 ALU 강에는 뭡니까? 서로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제어 장치, 요 관항 방향 알죠? 그러면 제어 장치는 이제 주 기억 장치에 뭡니까? 제어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뭡니까? 주 기억 장치에서 제어 장치로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 기억 장치하고 연산 장치에서는 데이터를 받고 계산해가 보내고 이런 거니까 서로 양방향이죠. 그죠? 이거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방향이란 말, 단방향이란 말, 단방향이란 말 잘 하살을 잘 보세요. 이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연산 장치를 한번 끄집어내 보면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바로 어큐뮬레이터를 해가지고 누상기가 있고요.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애들하는 가상기를 거쳐가지고 만약에 2라는 숫자와 2라는 데이터가 들었어요. 그러면 2 플러스 2죠. 가상기니까 4라는 결과를 뭡니까? 다시 누상기에 갖다 놓죠. 그죠? 그럼 4라는 결과 다시 이렇게 가면은 4하고 2가 있으니까 또 6이 되죠. 또 보내주죠. 계속 반복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태 레지스터 해가지고요. 상태 레지스터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뭐 오버플로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뭐 캐리가 발생했는지 이런 걸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태 레지스터다.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 장치로 이렇게 이제 또 전달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주 기억 장치를 또 끄집어내 보니까 뭡니까? 데이터와 프로그램이 이렇게 딱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장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저장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원리입니다. 컴퓨터 감을 좀 잡으셨죠? 이번에는 여러분이 주기억 장치하고 입력, 출력 어떤 관계가 되느냐 보세요. 바로 뭡니까? 바로 어떤 데이터를 연산을 하겠죠. 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서 가져와가지고 연산을 해가지고 결과를 다시 갖다 주죠. 그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죠? 양방향입니다. 이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어 장치에서 뭡니까? 바로 마찬가지로 어떤 명령을 주겠죠. 명령을 받으면은 제어 장치에서 다시 뭡니까? 신호를 보내주겠죠. 신호를 보내주고 받고, 뭐 명령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큐뮬레이터가 누상기죠. 바로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죠. 바로 알스메틱 산술 연산을 하는 거고, 노직은 뭡니까? 논리 연산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산술 계산한 거하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의 그 숫자 뭡니까? 뭐, 이제 2가 있으면 2하고, 여기 2를 합쳐가지고 뭡니까? 바로 계산한 결과를 누상기 갖다 주죠. 그죠? 그런 이야기. 그러면 로직, 논리 계산해가지고도 마찬가지로 누상 갖다 주죠. 그죠? 자, 이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이제 CPU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CPU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를 한번 그려봤고요. 그러니까 메모리와 CPU 관계입니다. 잘 보세요. CPU를 보면은 이제 뭡니까? PC가 뭐냐면은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어떤 뭡니까? 번지수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실행할 번지수가 얼마냐, 몇 번이니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요. 이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범용 레지스터 하는 거는 제너럴 퍼포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레지스터 하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MAR 하는 거는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입니다.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입니다.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MBR은 뭡니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입니다. 이건 데이터가 들어간 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어 장치를 거치고, IR은 뭡니까?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가 명령 레지스터입니다.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가 명령 레지스터고, 그 다음에 ALU는 뭡니까? Arithmetic Logic Unit고, 바로 연산, 산술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면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상태 레지스터. 이것이 이제 연산 결과가 뭐 자리 올림이 발생했다 하면 뭡니까? 캐리 C 이렇게 하고, 페리딕 하면 P 이렇게 하고, 뭐 표시가 딱 돼 있어요. 이런 거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바로 주소의 방향을 보세요. 주소 방향은 바로 뭡니까? 단방향이죠. 그죠? 단방향. 이거 잘 봐야 돼요. 시험 잘 봅니다. 단방향입니다. 그럼 범용 레지스터에서 PC, MAR 전부 단방향이죠. 그다음 MBR에서 IR 단방향이죠. 단방향이죠. 다시 하면 제어장치 주소는 전부 단방향입니다. MBR은 뭡니까? 데이터는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양방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방향 버스를 탔다 생각하면 돼요. 버스가 양방향이다. 요건 단방향이다. 요걸 여러분이 딱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CPU와 메모리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차피 나왔으니까 정리하면은 연산자 코드가 있는데요. 연산자 이제 OP 코드를 하는데 오퍼레이셔널 코드입니다. 오퍼레이셔널 코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오퍼레이셔널 코드가 있고 오퍼랜드가 있는데 오퍼랜드는 주소를 생각하면 되고 오퍼레이셔널 이거는 뭡니까? 연산한다 하는 상황. 연산자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함수 연산이 있고 여러 가지 연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 함수 연산은 뭐냐? add x 이런 말이 있어요. add x 이게 바로 이제 함수 연산을 할 때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큐뮬레이터 하는 말은 x를 뭡니까? x를 더해 가지고 여기 add죠. add는 더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x라는 숫자를 더해 가지고 어큐뮬레이터 여기에 저장된 내용과 그 다음에 x라는 숫자를 더해 가지고 다시 어큐뮬레이터 갖다 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 의미를 이 해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 add x란 말은 더하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큐뮬레이터의 내용하고 x를 합쳐가지고 더해가지고 다시 어큐뮬레이터에 갖다 놔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번에는 곱하기죠. 엔더죠. 엔더 곱하기죠. 다시 하면은 어큐뮬레이터에다가 x를 곱하다는 이야기예요. x를 엔더니까 곱하는 거죠. x를 곱해가지고 그 결과를 어큐뮬레이터 다시 갖다 놔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게 함수 연산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버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버스 이제 그림 다 봤죠. 제어 버스가 바로 컨트롤 버스죠. 그러니까 CPU와 데이터의 교환을 제어하는 신호 통로로서 단일 방향이다. 여기 중요합니다. 제어 버스는 컨트롤 버스는 단일 방향이다 하는 거. 주소 버스는 어드레스 버스죠. 기억 장치의 기억 장소를 지정하는 신호의 통로로서 단일 방향이다. 요거 중요하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단일 방향이다 하는 거. 데이터 버스는 입출력 데이터와 기계 장치에 읽거나 저장하는 통로로서 양방향이다 하는 말. 그러니까 데이터 버스는 양방향이다 하는 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입출력 포트 버스는 5개의 입력 출력 장치 중에서 한 개를 지정하는 통로로서 단일 방향이다 하는 거, 요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버스만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다 단일 방향이다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드럼 같은 거는 보면은 원통 표면에 이제 자하 물질로 이제 코팅한 것이고, 표면에 자기 헤더로 데이터를 고속으로 기억시키거나 읽어낸다 하는 거. 뭐 이런 거 좀 아시고, 그러면 자기 테이프의 저장 방법 보면은 각 레코드 앞에 보니까 4바이트의 레코드 길이가 필요하고, 각 블록 앞에 4바이트의 블록 길이가 이제 필요하니까, 만약에 이제 250바이트의 레코드를 사용할 때 블록화 인수를 4로 두면은 블록 길이는 어떻게 되냐? 바로 블록화 인수가 4니까 바로 4 플러스, 그 다음 레코드 앞에 4바이트가 있으니까 4 플러스 250,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를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블록화 인수는 레코드 길이분의 뭡니까? 블록 길이 공식을 하나 안겨놓고요. 그럼 자기 테이프 밀도는 바이트 퍼 인치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800, 1600, 3200, 2만 bpi가 있다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기 코어 장치는 한 개의 코어에는 4개 선이 통과하는데, 감지선 자기 코어 장치에서 데이터를 선을 경우에 사용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코어의 어느 방향으로 자아가 되는지 감지하는 게 바로 감지선이다. 역할을 아시면 되고, 검지선은 불필요한 코어가 자아된 경우에 검지 전류 흘려가지고 코어의 자아를 소거하는, 이게 이제 검지선이고, 자기 코어를 선택할 때는 2개의 구동선 XY의 전류를 흘려보내서 교차점의 코어만을 이제 자아한다 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암기죠 하면 되겠죠, 그죠? 이번에는 기억장치의 용량 계산인데요. 가로 16개, 세로 16개로 구성된 코어 평면에 32장을 겹쳐서 쌓은 기억장치는 16 곱하기 16 곱하기 32 이렇게 하면 돼요. 가로 세로 곱하기 32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가상 기억 장치를 보면은 컴퓨터의 기억 용량을 확장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실현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메모리 사이즈는 얼마 안 되지만은 그 메모리 사이즈가 아주 크다고 이제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주 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가 계층 기억 체제를 이룬다 하는 거. 그럼 요거 페이징이란 말은 이제 필요한 페이지를 보조 기억 장치로부터 주 기억 장치 이동하는 걸 바로 이해한다 하는 거. 중첩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하며 사용자 프로그램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나머지는 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접근 방식은 직접 액세스가 있어요. 다이렉트 액세스를 하는데, 이미 액세스라서 랜덤 액세스를 하죠.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읽거나 저장할 때 직접 그 위치에 접근하는 것으로 플랍 디스크, 강학 디스크, 자기 디스크가 이게 해당된다 하는 거. 그럼 순차 접근은 미리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접근한다 하는 거. 자기 테이프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탐구란 말은 헤더가 움직여서 원하는 트랙까지 옮겨가는 것. 이런 거를 바로 이야기하고, 검색은 기억 장치의 내용을 검색하고 자료에 접근하는 시간을 이야기한다 하는 거. 사이클 시간은 기억 장치에서 한 개의 정보를 읽고 기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바로 사이클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거는 좀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메모리 속도 향상 방법은 인터리빙, 메모리 뱅킹, 다중 포트 메모리, 강력 코드 인출, 명령 버프 사용, 캐시 메모리 사용 방법이 있다. 이런 거는 종류별로 암기해 놓으면 되고요. 캐시 기억 장치는 명령의 수행 속도를 CPU의 수행 속도와 맞추기에 사용된다 하는 거.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된 내용의 일부를 이용하여 원하는 내용이 기억된 위치의 내용을 제공한다. 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제어 장치와 리스트가 있는데, 제어 장치는 프로그램을 정해진 순서대로 명령을 해독하여 연산 장치나 입력 장치를 제어하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번엔 레지스터 가령인데, 중앙 처리 장치의 동작을 위해서 제어 장치에 사용하고 운영 처제에 의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이 레지스터가. 그래서 이제 주소, 기억, 명령 레지스터, 명령 계속기, 해독기, 부호기, 주소기, 해독기 뭐 이렇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소 메모리는 뭡니까?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주소는 뭡니까?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 주 기억 장치에서 선택된 주소를 이제 기억한다 하는 거. 이거 아시면 되고. 그러면 메모리는 뭡니까? 메모리 레지스터는
명령 리스트나 명령 계속에 가리키는 주 기억 장치의 내용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걸 바로 메모리 리스트라 하는 보면 되고, 메모리 버퍼 리스트는 바로 뭡니까? 기억 장치로부터 가지고 온 정보나 저장시킬 정보를 보관하는 거. 그래서 읽거나 쓸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리스트.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메모리 버퍼 리스트는 읽거나, 다시 하면은 이제 리드 할 거나 쓸 때, 라이트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리스트가 MBR.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그러면 명령 리스트는 인스트럭션 리스트 간약자인데, 명령어를 해석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저장하며 현재 실행하고 있는 명령어를 기억한다 하는 거. 그 명령 리스트는 명령부 실행할 명령 코드가 존재하며 명령 해독기를 보내준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소부 데이터가 기억된 주소부가 존재하며 주소 해독부로 보내준다 하는 거.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다시 하면은 명령부와 주소부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 카운터가 저장하는 주소에 저장형 명령을 해독하기 위해서 임시로 저장하는 리스트 하는 거 아시면 되고,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컴퓨터는 뭡니까? GC어와 바로 자료가 뭡니까? 주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다 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스토어드 프로그램 방식인데, 이거는 뭡니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의 컴퓨터가 GC어와 자료가 뭡니까? 주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CPU의 명령 리스트에 메모리로부터 읽혀진 명령의 OP 코드가 저장된다 하는 거. 요거 키포인트죠. CPU의 명령 리스트에 바로 IR이라고 했죠. IR, 인스트럭션 리스트에 메모리로부터 읽혀진 뭡니까? 명령의 OP 코드가, 오퍼레이션 코드가, 연산자 코드가 저장된다 하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